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예, 스티브 잡채님께서 2만 원이나 이렇게 쏴주시면서 다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 모두 건강이 대박나시라. 그러니까 주식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죠. 주식 포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실제적인 건강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티브 잡채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을 잘 받아주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건강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1, 2, 3월 달에 워낙 수익률이 좋았고, 네. 4월 달 좀 조정이 있었는데, 네. 많이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그래도 좀 잘 넘어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가지고 강연을 했었는데, 네. 머니쇼. 예, 거의 네. 뭐 작년에 했을 때 이제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 얼마나 하시냐. 일단 한 10%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10%? 예, 거의 오신 분들 중에 네네. 700명 정도 되는데. 예. 이번에는 거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정말 많이 늘었군요. 예, 그만큼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고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또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 네.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수익률 확대 기대해보자.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5월에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뭐 세린 메이다라고 해서 증시에 조정이 나타나는데 네. 이번 5월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잠깐 뭐 모겐스탠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밸류에이션상 좀 비싸다. 그죠? PER 기준으로 지금 지난주 말까지 S&P 500이 한 20배가 살짝 넘습니다. 뭐 평균이 지난 5년 평균이 19배 정도 되니까 좀 비싸 보이긴 하죠. 그리고 또 10년 평균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뭐 한 17배 정도 되니까 예, 비싸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여기다 대놓고 또 금리까지 올라가 뭐 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줘.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세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주식시장이 비싸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예, 저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3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는 것도 뭐 2달에 이어서 하는 것도 참 좀 어려웠던 부분이 예. 조정이 제가 볼 때는 뭐 길이로 보시면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예, 한번 보시면은 네. 예, 정말 살짝이었어요, 이렇게. 예. 조정이 이 있었나 주간으로 싶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입니다. 그리고 S&P 500이 그렇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예, 요렇게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되죠, 맥시멈. 예, 요러고 지금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주 연속으로 주 초반에는 빠지고 주 후반에는 상승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PPI 나오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CPI가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는 숫자는 지난 2달에 비해서 반대가 되지 않을까. 즉, 뭐 예측보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예측했던 게 숫자가 좀 떨어질 까 생각했는데 좀 더 높게 나오면서 예, 숫자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을 일으킬 거다라는 걱정을 했었고요. 네. 앞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돌리고 있는데 이제 또 질문이 오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에 다우존스나 S&P 500 그리고 러셀 2000은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은 나스닥과 나스닥 100은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성장주들 좀 별로 아니냐,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저희의 생각을 물론 저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드리자면 지난 1년을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1년을 보시면 어쨌든 다우존스가 18%고요. 러셀이 18%입니다. 근데 그거의 2배가 나스닥 100이에요. 예, 그만큼 저희가 생각할 때 경기 민감보다는 또다시 AI 관련주들, 특히 성장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좀 들자면은 사실 이 차트를 제가 거의 한 1년 전, 1년 반 전에 올려드렸던 건데 이거 올렸었을 때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 이제 1990년부터 2000년을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생산성이 연간 단위로 2.4%씩 상승을 했어요. 네. 굉장히 높은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S&P 500이 연간 18%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32% 상승을 했고 나스닥 100은 자그마치 40%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나스닥 100만 들고 있으시면 됐다. 네. 복리가 40%가 나왔다. 예, 뭐 암만 못해도 5년은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계속해서 나스닥 100만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결국 이 생산성 지표가 계속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확인하기 시작한 게 작년 3, 4분기 숫자부터 생산성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이던 숫자가 1.2 그리고 또 2.4 그리고 최근에 나온 숫자까지 계산하면 2.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도 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S&P 500의 상승률이 연간 15% 이상이 나올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뭐 2배 가까이 되는 25% 이상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밑에 있는 이 숫자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26.5, 32.6, 35.6. 네. 예, 그래서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의 매력도가 아니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건 이제 역사적인 얘기고 지난 1년 동안의 주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자, 그래서 결국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올라간다고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보여주는 빅테크 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컵핸들 차트 만들고 나서 완전히 섰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여기 밑으로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네. 여기 지금 21선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차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형 기술주 100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조종을 걱정하셨던 이유가 이 나스닥 지수였는데 나스닥 지수만큼은 가장 늦게 뚫었어요. 근데 뚫자마자 빠졌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21선을 찍고 완전 빠지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다시 되돌립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때랑 비슷합니다. 이때도 이렇게 빠졌었죠. 예, 그리고 완전 돌리기 시작했죠. 저게 작년 예. 가을께죠? 그렇죠. 예, 저희가 생각할 때 또 비슷한 모습 나온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는 뭐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부터는 템포 빨리 해라. 조금 더 적극적인.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5월 달에 셀린 메이가 아니고 5월 달에 사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더 딥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증시의 조정이 이번에 조정이 나타날 때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또 한 번 한 20% 가까이까지 네.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10% 가까이 빠지더니 바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사도 되는 하락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제 9월 달에 조정까지는 보시면 이제 8, 9, 10월 이 조정 3개월 나타났었을 때가 S&P 500 기준으로 10% 정도 빠졌어요. 3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조정은 한 달 반,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고요. 네. 또 하락폭도 절반 정도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되돌리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이거는 상승을 하려고 하는 차트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이따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컵핸들 차트를 다 돌파를 한 지수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2021년 말 2022년 초에 그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빠지는 것처럼 했다가 또 다시 뚫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는 계속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값을 좀 구해 보면은 전에도 보여드렸던 테이블인데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최소 저희가 볼 때는 중간 값으로는 34개월이니까 그러니까 2026년 뭐 정도까지 2026년 초 정도까지의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소. 네. 예.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45개월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45개월 이 평균 값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결국 지금부터 계산하면 2028년까지 간다는 거죠. 4년 뒤. 예, 4년 뒤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럼 대충 숫자로 계산해 보자. 그러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818이 지난 2022년 초에 고점이었고 그때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47% 오르냐 118% 오르냐의 차이인데 보시면은 그렇게 계산하면 7,000포인트, 1,500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22년 바닥으로 계산했었을 때 120%, 276%니까 7,700포인트, 13,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물론 이걸 믿을 거라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냥 하나의 예로 보면서 판단하는 건데 중간 값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 지수가 앞자리 7로 바뀐다. 예. 앞으로 2년 지금, 동안에.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200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모겐 스탠리는 5,000 밑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예. 아무튼 저희하고는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시장은 다르게 같고요.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평균 값으로 봤었을 때는 2028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11,80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정말 강하게 보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이것들이 뒷받침되려면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4월 인플레 수치와 증시.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GDP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 다들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네. 아까 이제 데이터 나온 것 중에서 네. 많이들 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지난주 후반, 지난주 말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아까 보여주셨던데 미시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77.2가 예측치였는데 67.4로 훅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다.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뢰 지수가 빠졌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겠네. 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또 미시간 그 소비자들의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시면은 네. 확 올라갔어요. 3.5%로 확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거를 예측하고 있고 경기는 나빠질 거를 예측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네. 그죠? 인플레이션 높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경제 성장률이 진짜 침체로 가야 됩니다. 1.6% 가지고는 그런 건 아니고요. 침체는 아니다. 예,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높기는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빠져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측이 되고 있는 앞으로 오늘 저녁에 PPI 원래는 오늘 밤 보통 경기가. CPI가 먼저 나오고 PPI 네.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들 그렇죠. 숫자 보시면은 별로 뭐 별 변화 없을 것 같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조금 그래도 네. 뭔가 떨어지기를 사실 기대하는데 이게 네. 변화 없는 거는 또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올 거다. 아, 그래요? 예, 전망보다 더 낮을 확률이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달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숫자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좋게 나올 거다. 예, 저희가 좋게 나온다라는 거는 낮게 나온다는 예, 거죠.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 연준이 왜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냐라고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이 페드에서 발표하는 10년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과 5년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과 또 5년 뒤에 5년 평균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세 개가 다 똑같은 숫자예요, 지금. 이런 적은 전 처음 봤는데
2.34입니다. 예, 전부 다 똑같이 세 개가 다 2.34.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네. 앞으로 5년, 10년 그러니까 2.3%대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 정도면은 금리가 지금 너무 높죠. 예, 인플레이션 2.3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근데 지금 5.5%. 너무 높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충분히 4.5%까지는 떨어뜨려 줄 수 있다. 1%포인트 정도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또 고용 시장을 보시면 다 지금 고용 시장이 소프트닝 그러니까 좀 약해지고 있다. 예, 꺾이고 다 있다. 꺾이고 있고 다 지금 내려오고 있고 네. 지금 다 내려오고 있는 숫자들이 보여집니다. 저 꺾이는 것도 또 훅 꺾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또 경기 침체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웨이지 그로스로 보시면은 요렇게 쫓아오는데 네. 4%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았던 거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임금 상승률 3, 4%대로 수렴할 것 같다. 임금 3, 4%대면은 경기 침체는 안 나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자극한 숫자가 또 아닐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모건 스탠리에서 자료가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모건 스탠리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쪽 이카노미스트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다. 예, 그래서 만또로 계산했을 때 0.29%로 4월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군요. 네. 모건 스탠리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저희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즉 인플레이션은 떨어져 주고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 주고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전망치인데요. 저희가 전망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3.5%로 올라갔지만 이렇게 올라갔지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해서 빠질 거다라고 네.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2.3% 아까 딱 그 얘기 드렸잖아요. 2.34%.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는 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대로 시나리오는 금리를 올해 안에 한 2번 많이 내려주면 3번까지도. 근데 만약에 3번까지 내려주면 오히려 멜탑이라고 해서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차례 정도 내려주기 적당할 것 같고 예, 내년에도 한 2차례 정도 내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고 미 연준이 보고 있는 숫자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근원 PC. 예, 근원 PC인데 지금 2.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지도 않았고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근데 뚝 떨어질 거다. 이게 지금 전망치입니다. 사실. 그 뚝 떨어지는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PC 인플레 중에서 지금 네.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주거비예요. 쉘터죠. 예, 근데 이제 쉘터 부분이 네.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물론 뭐 최근에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이제 기후. 뭐 요즘에 식료품 예, 가격. 식료품 가격, 브라질 뭐 난리 났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YOY 숫자로 보시면은 그게 거의 다 2% 밑으로 떨어졌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운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수준인 거고 주거비만 계속 6%대였다가 이제 지금 네. 계속 이제 2%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에 AI 많이 쓴다. AI에 대해서 정말 지금 다들 AI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거 비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비용이 먼저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가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 4분기 생산성 지표가 나왔는데 네. 전 분기 대비해서는 겨우 0.3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비용만 올라갔지 뭐 매출이 늘어나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하는 숫자로 보면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갈 필요는 없다. 예,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다 뜯어가지고 보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요즘에 스마트하다. 돈을 막 쓰지 않고요. 네.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빅테크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문제 있으면 사람 자르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틀려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는 막 사람 엄청나게 쓰고 뭐 난리가 났었죠. 인건비 상승률이 막 8%씩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매출 증가율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차트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클 때의 평균 금리입니다. 10년 국채 금리 6%대였어요. 그리고 이 금리를 확 떨어뜨려 주니까 4.5%까지 떨어뜨려 주니까 닷컴 버블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미국 금융 위기가 터졌었을 때는 4.5% 위로 확 올려 버리니까 빵 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맞냐 이거잖아요. 4.5%의 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4.5%의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이게 어느 게 맞냐라고 봤었을 때 저희는 요거가 더 가까울 거다. 인터넷 사이클 예. 시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와 이때를 비교했었을 때 부채 비율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고요. 네. 정부 부채 가계 비율만 부채 가계와 비율. 기업의 부채 비율이 이때 비슷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금리인데 여기다가 금리를 2% 두 번 내려준다. 그럼 4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멜탑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도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 모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게지 금리가 8%였고 6.5%까지 훅 빠지니까 닷컴 버블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금융위기가 터진 게 6.5%의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네. 근데 이때와 가계부채 비율의 차이가 GDP 대비해서 약 30%포인트가 넘는다는 거죠.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게지 금리가 7%인데 이게 훅 빠지면서 6.5까지 간다. 그랬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시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는 경기 침체가 없다면 지수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상승한가? 앞서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통해서 데이터로 나온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더 오를까는 뭘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원래 항상 좀 없어서.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장단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역전이 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뭐 6개월 남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이런 여신 증가율 네. 그리고 이게 여신 증가율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출이 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갈 일은 없어요. 예, 저같이 이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옛날부터 30년 동안 은행을 들여다볼 때 대출이 연간 전체적으로 10%씩 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너무 근데 많이 늘어서 이게 뭔가 팡 터지거나 뭐 이럴까 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왕창 줄고 있을 때가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줄 때. 이렇게 줄고 있을 때가 걱정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도 반등이 일어나서 여기 갈 때는 계속 좋았어요, 장이. 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반등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냐면 예금 대비해서 얼마나 대출해 줬냐를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요게 반등대고 반등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등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이 숫자가 80%는 넘어야지 걱정할 겁니다. 네. 예, 과거에 걱정 제가 했었고 최후의 비관론자라고 불렸을 때는 이 숫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숫자가 98%대인데 터질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는 정말 엄청난 비관론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와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예, 물론 뭐 많은 분들께서 좀 히든 대출이 있지 않나, 섀도우 뱅킹이 있지 않나,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뭐 그 가늠해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계속 그렇게 의심하다가는 끝이 네. 없으니까 예, 저희는 그 볼 수 있는 숫자만 네.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고점을 논할 때 제가 이걸 많이 쓰는데 98년에도 그랬고 2006년 7년에도 그랬는데 저희는 M2의 숫자를 가지고 시가총액과 비교를 하면서 많이 판단을 해요. 총화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M2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는 저희가 그 아무리 못해도 S&P 500은 5,588 그리고 나스닥은 18,200포인트 정도까지 가야지 저희가 이때가 됐었을 때는 걱정할 거다. 우선 이렇게 올해로 봤었을 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5,200이고 나스닥이 지금 뭐 16,200포인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상화폐 시장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가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을 더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M2랑 계산할 때 시총을 계산할 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M2를 봤을 때도 네. 올해 미국 증시를 전망해 볼 수 있었을 때 S&P 500 기준으로는 7%, 나스닥 기준으로는 11%의 상승 여력 말씀해 주셨고 네. 다음 네, 이 차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꾸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너무 그게 편하신가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네. 대부분 30년 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 20년 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은 두 번을 경험을 하셨어. 2000년 닷컴버블 경험했고 또 2007, 8년 금융위기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경기 침체가 맨날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 역사상 과거에 거의 이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네. 예, 이게 다 빈도수인데요.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확률이 90%입니다. 10%였던 건 정말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5%도 안 됩니다. 어. 제가 그래서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5%밖에 안 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자꾸 시장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냐. 네.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5%밖에 안 된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자꾸 목숨 걸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요. 네. 심지어 리세션까지 더하더라도 이 두 개 더했을 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올 확률이 훨씬 높다. 예,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할 때 주식 비중을 높아야 된다. 예,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라고. 80%의 주식 비중과 채권 15%, 대체 자산 뭐 금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5% 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또 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시기에는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해서 금융 시장의 유동성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타퍼, 그러니까 아주 힘들다는 거고요. 네. 밑으로 떨어질수록 루즈하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은 계속 뭐 요즘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 금리 내리는 걸 얘기를 하지. 그렇죠. 예, 미 연준까지도 심지어 예, 금리를 올린다고 보다는 내릴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일부 인사들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시장은 혼돈에 빠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인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면 진짜 힘드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숫자로는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예,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보시면은 이제 계속 자금 유입이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게 평균치로 보시면 이렇게 쭉 계속 지금 작년 11월부터 보시면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펀더멘탈 쪽을 봤었을 때 지금 S&P 500의 바이백 앤 캔슬레이션,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 크게 확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 장이 빠질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그 리얼 에셋과 파이낸셜 에셋,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얼 에셋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뭐 컬렉터블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난번에 확 튀었던 인플레이션이 나왔었을 때 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지난 20년으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은 시대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 24년 동안에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잠깐 튀어오른 모습이 나왔던 거죠. 왜? 전쟁 이슈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네. 실질적인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준다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리얼 에셋보다는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지금 MMF 쪽에서 자금 유입도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계속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MMF 쪽으로 돈이 가면 사실 증시가 약간 좀 뒤처지기 마련인데 여기로 유입되는 돈이 좀 줄고 있다. 예,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좋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는 중립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게 AI
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 보시면 리스크 온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니 다시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판단했던 부분은 5월 달에 투자를 늘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6월부터 네. 연말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좀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수익률을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간이 참 없죠.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 참 부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분을 쫓아가지는 39%. 마십시오. 메달리언 펀드라고, 네. 유명하죠. 유명하죠. 짐 시먼스께서 얼마 돌아가셨는데, 작곡하셨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 39.9%의 수익률은 뭐냐면 S&P 500의 정확하게 5배 수익률 내는 겁니다. 이 연으로 이렇게 복리로.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평균적으로 5배를 일으키십니다. 많이 일으킬 때 10배까지. 3배도 큰데 5배까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S&P 500을 5배 수익을 내려면 네. 레버리지를 5배를 5배를 낼 만들어야 수 된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거는 이제 퀀트 위주의 어떤 투자법인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막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종목 선별만 잘해도 S&P 500의 2배는 가능하다. 레버리지 안 일으키고. 엔비디아 뭐 이런 거는 뭐.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 예, 돈을 빌려서 하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죠. 근데 뭐 굳이 그래도 빌려서 하시고 싶다 그러면 2배까지만. 네. 그러니까 100%의 자본에 100%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ETF로 따지자면 2배짜리, 3배짜리는 좀 하지 마시라고 네. 자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 보여드리면 우리는 이 크래시만 피하면 되는데, 이게 크래시가 잘 안 보이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벌써 정말 경험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경험했고, 그다음에 닷컴 버블도 경험했고, 금융위기도 경험했고, 예, 블랙 먼데이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케이스가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렇게까지 경험을 했으면 이제 자꾸 너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생각이 드시는데 이제 점점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과거와는 엄청난, 다른. 예. 그래서 위기를 걱정하시더라도 너무 패닉을 하지 마시자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겠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목으로 좀 갈게요. 네. 예,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예.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전히 저희는 나스닥 100이 좋다. 예, 그래서 나스닥 100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또 중소형주에 사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조심하자. 아직까지도. 예, 그래도 뭐 나아지고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신흥국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한국과 예, 대만과 베트남이다. 요 세 국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의 지금 수출 비중을 보면 미국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뭐 100% 관세 부분들 나오면서 장기적인 그림으로서는 조금 힘들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자. 네. 이게 뭐냐면 인도의 지금 옵션 트레이딩 비중인데요. 아, 인도를 조심해야 되군요. 예, 인도가 미국보다 옵션 트레이딩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를 나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예,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고 지금 고점에서 계속 등락을 너무 보고 있거든요. 스페큘레이션이 심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중을 좀 더 늘렸어요. 네. 예, 오히려 85% 성장주입니다. 오히려 더 달리는 말에 예, 비중을 가치주보다는.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이오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렸습니다. 테크는 너무 많이 들고 가니까 네. 조금 살짝 줄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보세요. S&P 500을 보시면은 1등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인데요. 슈마컴. 꼴등이 인텔이에요. 어? 둘 다 AI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종목 선별 잘 하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려면 결국 숫자를 믿으셔야 돼요.
실적. 예, 실적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리고 실적이 싸다 하더라도 못 올라가면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면 어렵다. 네. 그래서 ROE가 계속 늘고 있고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서 정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글로벌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쫙 쏟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죠. 오늘 보니까 이지혜님이 언제나 멋지신 유동원 본부장님 하시는데 새벽에 출근을 하셔도 이렇게 잘 가꾸고 나오십니다. 자, 여러분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